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021년의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됐죠. 종목 혹은 지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쨌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작년에 혹시라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근로소득이든 어떤 부분에서라도 원하는 만큼 잘 풀리지 않으셨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올 한해 2022년에는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 처음이 됐건 아니면 연말이 됐건 꼭 좀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이제 살다 보니까 나 혼자 잘 돼서만이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다 어떤 방식으로든 행복해지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나에게도 참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첫 거래일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이 탈원전, 친원전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슈가 될 만한 기사가 좀 하나 나왔었고요. 좀 황당한 기사도 지금 계속 연일 포털 사이트를 좀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880억을 재무팀 부장이 횡령을 해가지고 오전 8시 35분에 공시가 떠서 거래 정지가 된 상황. 이런 상황 좀 황당한, 제가 주식 투자를 저도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역사상 유례없는 정말 황당한 기사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또 제가 자주 가는 공원 옆에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이라고 강서 쪽에 자주 가서 좀 걷고 그러는데요. 거기 옆에 바로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거래 정지가 돼버리는, 회사 영업이익의 91%가 되나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허술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정말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 종목 정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참 유감스럽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거래 정지였다 풀리지 그게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까? 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좀 황당한 일이 있었음에도 주식시장은 그래도 잘 좀 돌아가는 거는 같습니다. 참 어쨌든 예년만큼 2021년만큼 2019년만큼 자금이 원활하게 좀 돌면서 수급이 활발하게 이렇게 들어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종목 다 그렇게 갈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의문을,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정된 자원에서 많은 종목들에 다 뿌려질 수 없다면 소수의 종목에 그 자금들이 몰리면서 그 테마와 섹터,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텐버거 종목이 2022년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길 바라면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EUB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메인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거기 EUB가 예전에 2021년 작년에 한 7, 8월에 한번 달릴 때, 두산중공업 달릴 때 같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우선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원전 관련해서 한번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헐적으로. 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EU 집행위에서 원자력 녹색 투자 분류 초안에 독일, 오스트리아 반발을 했다. 요게 좀 앞서서 원전도 친환경, EU가 초안을 채택했다. 한숨 돌린 한국 원전업계. 뭐냐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린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 초안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면서 국내 원전 정책과 원전 업계에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원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침체됐던 원자력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외신과 원전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일 현지 시각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원에 포함하는 그린 텍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원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판단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탈원전하자라는 식의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런 식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뭐랄까 활성화를 좀 시켰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탄소 중립, 넷제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점점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이 친환경에 원전도 포함을 하는 유럽 연합에서요. 그런 좀 굉장히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초안을 좀 공개했다는 내용인 겁니다.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식 발표. 자, 이게 그린텍소노미라는 게 뭔가 저도 좀 보니까요. 뭐 기사에 다 나와 있어서 따로 세부적인 어떤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찾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의하고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분류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자금 조달이 쉬워질 것이다라는 단서를 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45년 전 건축 허가를 받은 원전의 경우에는 전환적 녹색 에너지원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핏 봐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내용을 쭉 보니 뭐 이게 가장 유력하죠. 전 세계적 분위기가 원전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두산중공업 등 국내 원전 업계와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업계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뭐 유럽 꽤 유수 국가가 친원전,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바꾸겠다라는 그 이슈를 뭐랄까요, 이렇게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마크롱 대통령께서 뭐 이제 자기는 친원전하겠다 이런 프랑스의 내용도 나왔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탈원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전 한 2달도 안 남은 이 대선 전국에서 대선 이후에 어떤 정부가, 그러니까 뭐 차기 정부가 민주당이 되건 뭐 여당이, 이렇게 보시죠.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간에 이 정부로서는 완벽한 탈원전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뭐 유럽 전체가 이제 이런 식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대로 유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하고, 특히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거의 100% 탈원전에 대한 정책들을 모두 다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언제가 됐던, 내년 초반이 됐건 중반이 됐건 후반이 됐건 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 2차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들을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의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들은 반드시 좀 관심 종목에 넣으셔야 된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요, 이건 뭐 여담인데 한시원하게 이슈화돼서 반짝 상승하는 종목의 테마로 들어갔다가 먹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랄까요, 무겁게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들이 이거 갈까 말까, 이거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시동을 걸면 2배, 3배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물론 뭐 2021년에는 그게 두산중공업도 사실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죠? 2배 넘게죠, 넘게. 그런 종목들이 하나였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상당히 좀 많은 이런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뭐 보시면, 그렇죠? 하지만 뭐 이제 요런 EU 집행위원회 이런 것들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반발했다는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한숨 돌린 뭐 원전업계, 그렇죠? 환경부도 이제 원전을 포함한 EU 그린 텍소노미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내놨어요. 그냥 무시만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명백히 좀 내비친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은요, 오늘 첫날 한번 지수가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 좀 보면 코스피는
3000포인트 조금 밑돌았어요. 2988포인트. 아마 요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단은 제 생각에는 상단은 요 정도를 보고, 이 정도면 3000포인트 되죠. 요 정도를 좀 상단으로 좀 낮춰보고, 요 안에서 현재 박스권의 흐름을 움직이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방으로 한번 쭉 밀었다 빼서 다시 올리긴 했는데, 이 상단을 좀 돌파하는 3055포인트 정도를 돌파해서 이 윗구간에서 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한번 3300포인트 이런 흐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봐서 한 960포인트부터, 제 생각에는 960포인트 정도부터 약 1050포인트까지는 이 코스닥이 조금 유동성 있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다만 1060포인트를 만약에 뚫는다면 주도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 윗구간을 한번 뚫어내는 2022년에는 그러면 곧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 3번 정도 맡겼기 때문에, 그죠? 1060포인트 정도만 돌파해주고 뭐 거래량 좀 실려준다면 강한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첫날인데요. 기관은 좀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조금 담았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런 상황이었고, 두산중공업을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은 뭐 흐름 나쁘진 않았어요. 권리락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상승은 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좀 쳐주면서,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볼린 상단 쳐주고 좀 눌리는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볼린저 밴드에 막혔고, 2차적으로는 뭐 내일이든 아니 이번 주든 22,600원, 23,000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이 윗구간에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야만 된다. 여기를 돌파하면 최소한 27,000원 정도까지 그동안 갔었기 때문에, 그죠? 26,0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이번에도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기사들, 그죠? 이런 이슈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야당이 유리하냐 여당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를 뭐 떠안고 아마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어갈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것은 한 19,000원 정도에서는 좀 빠져도 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아간다면 22,000원, 3,000원에서는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기를 돌파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한 2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죠? 뭐 이걸 돌파한다면 그 다음엔 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강한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괜찮은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요 박스권에서 물론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요 바닥권에서 19,000원대 2만원 언더에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았고, 조금 상승 흐름에서는 또 개인들이 담으면서 외인과 기관이 좀 매도하는 이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뚜렷이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만원 언저리에서는 매수를 좀 하는 흐름이 좀 확실히 좀 보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앞서서의 이 한 거의 만원대에서 3만원 정도까지 3배 정도 갔던 이런 상승, 이런 강한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거의 한 6개월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정 후에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27,000원 돌파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뭐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목표 27,000원 찍고 밀리지 않고 돌파해 준다면 강한 상승 한번 가지 않을까, 5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높고, 이때 이렇게 갭으로 쫙 밀리면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채권 관리에 대한 이슈들, 두산그룹 자체의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뭐 물론 이 대부분의 이 유상증자 금액은 채권에 대한 빚을 갚는 데 쓰기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자금들로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전기술도 흐름 자체가 현재는 이런 다시 한번 볼게요.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한전기술도 얘도 지금 약간 좀 박스권의 느낌? 인 것 같습니다. 박스권의 느낌. 요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3중 바닥을 좀 만들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인데,
한번 뭐 지켜봐야 되겠죠. 명확한 모멘텀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뭐 원전 수주에 대한 팀 코리아라든지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어서 한전기술이 됐건 두산중공업이 됐건 뭐 미래는 밝다.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팔고 나오느냐의 싸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거기다 하나 더 덧붙여 가지고 투산 EUB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한번 이때 강한 상승해서 힘은 보여줬거든요. 힘은 보여줬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거의 뭐 빌빌 대면서 오늘도 살짝 위에 올렸다가 눌려서 10만원 정도 자리는 그래도 좀 지키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을 조금 더 바닥을 하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사실은 한번 힘을 주면 툭툭툭 던지면 그냥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쑥 한꺼번에 그냥 우선주기 때문에 금방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뭐 이번에 시가 배당률 한 2%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투산중공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투산 EUB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 다만 변동성이 넘어가고 주가를 뭐랄까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매매하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인 거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산중공업은 계속 리뷰하겠습니다. 계속 리뷰할 것이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두산중공업 주주분들은 그동안 두산이 엄청나게 오랜 수년간의 이 지지부진한 세월을 뭔가 거쳐서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두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명가로서의 이미지를 한번 다시 저력을 보여주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